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주가 좀 바쁜 한 주고 내일이 금요일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15만 원에서 뭐 한 48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출생 연도 끝자리별로 세분화해 가지고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이제 그 소비 쿠폰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 해당 사항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주는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일단은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아간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끝자리가 오니까 내일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뭐 소비 지원금으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거를 뭐 적게는 15만 원어치는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평소에 좀 행성한우를 구워 드시기 어려웠던 분들이 정육점에서 행성한우를 사다가 이제 구워 드시면은 또 활기찬 주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에서 물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민생회복 지원금이 나오니까 이참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뜯어먹으려고 가격을 올려서 팔려고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무쪼록 이렇게 즐거운 또 주말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14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제 훗날 비선 실세로 드러나가지고 국정농단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이제 되어지고 있는 최순실, 지금 이름이 개명이 됐죠, 최서원으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주도를 했는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주도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런 발표를 했었어요. 독일의 드레스덴에 가가지고 드레스덴 선언이라고, 통일은 대박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이 실제로 대박이 될지, 생각보다는 대박이 아닌 애가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봤는데 1989년도에 인위적으로 서독과 서동독의 그런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베를린 시민들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90년도에 통일을 이제 서동독이 달성해가지고 통일 독일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당시에 통일 독일의 밑거름이 된 것은 뭐였느냐 하면, 슈타지 문서라는 것을 불살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독에 살고 있던 국민들을 억압했던 호네커 공산당 서기장을 비롯한 최상층부는 전범재판이 불가피하다라고 봤지만, 공산당에 적을 올리고 있는 단순한 사람들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저지른 악행이 담겨있는 슈타지 문서를 처벌 안 하는 조건으로 불살라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그런 북한 조선노동당이나 국가보위부 같은 데서 남겨둔 문서를 우리가 과연 소각할 수 있을까? 그거를 소각하지 않고 북한 정권이 이제 유지되는데 기여한 사람들은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사회적 합의로 해서
그 북한 주민들도 처벌하고 싶어 할 텐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문서를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1990년 이후 35년이 지났는데 동독 지역의 국민들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서독 지역의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따라가는데 지금 현재 약 85% 정도 따라왔다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35년이 걸려서 85%를 따라왔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통일을 했을 때 북한 지역의 삶을 우리 수준에 비슷하게 이제 맞춰주려면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하루아침에 일을 떠세워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북한에 지하 자원이 있으니까 지하 자원을 캐내서 이거를 이제 무기화하면은 통일 그 비용은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지하 자원이 얼마나 묻혀 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소위 경제학적인 용어로 채산성이라고 그러는데 소위 캐내서 팔았을 때 정제를 하거나 가공을 해서 팔았을 때 돈이 얼마만큼 벌리냐는 채산성이 중요한 겁니다. 많이 매장이 돼 있어도 채산성이 없으면 뭐 그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일 비용을 조달한다는 측면에서 그 각종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지하 자원의 채산성 문제 이런 것들을 심층 고려해서 통일 비용 얘기도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만큼 통일이 다가오고 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결국 방송을 하는 것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이 문재인, 윤석열을 거치면서 자기가 이 땅의 통일 대통령이 되겠노라고 많은 정책들을 펼쳤고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까지 갔고 트럼프 대통령을 판문점에 초대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임기 중에 북한 땅을 밟도록 해봤어요. 물론 그 1분간의 정치 퍼포먼스에 불과했을 수는 있어요. 북한 땅을 밟은 시간이 1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두 다리로서 두 발바닥으로서 디뎠다는 게 이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북한이 시간이 없다. 이게 이제 그 핵도 있고 그 다른장 미사일 뭐 이제 뭐 그 뭐 이렇게 방사포 그 다음에 그 ICBM 전력 뭐 북한에 자랑한다는 그런 그 소위 서울 불바다를 하겠다는 식으로 내세우는 그런 전력들 뭐 하지만 이제 북한에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김정은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김정은에게 시간이 없어요. 지금 김정은의 상태는 이미 쓰러졌을 수도 있고 제가 판단할 때 그 현재 그 미국의 그런 그 생명보험회사의 조건표에 보면 그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 사람이 앞으로 잔존 수명이 얼마나 남았을까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넣어보면 김정은은 5년이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지만 저는 3년 봅니다. 3년. 왜 그러느냐 하면 김정은이는 몸에 안 좋은 걸 다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뭐냐? 하루 세끼 음식이 기름지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기름진 음식만 좋아하는 겁니다. 한국인 특유의 간장이나 고추장이 많이 들어간 음식보다 기름진 음식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랄까요 돼지고기를 먹을 때도 앞다리살 전지 부분에 이제 그 기름기 많은 부분을 먼저 이제 기름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서 이제 먹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담배를 또 태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름진 음식이 결국 만병의 근원일 수밖에 없는데 기름진 음식을 끊지 못하다 보니까 김정은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여름을 이제 대하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여름이고 지금도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에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금 당장에 그런 그 얼음물 냉탕으로 뛰어들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여름에 이제 보양식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보양식을 드시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각자 이제 몸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더울 때 입맛이 조금 줄어드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몸을 좀 가볍게 한다든지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한테는 그게 없거든요. 항상 2그릇 3그릇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 관절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시원하게 이제 냉방이 되도록 관리를 해요. 그 에어컨의 역사가 상당히 긴데 저기 1952년도 51년도 요 무렵에 김일성이는 이미 그 홍콩에서 수입한 그 초보적인 그런 그 에어컨을 이제 그 관제에 설치를 하고 비서를 즐겼다고 하는데 뭐 김정은이가 뭐 에어컨 하나 살 돈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곳곳에 에어컨으로서 쾌적한 환경과 시원한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더위를 활용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말이지 더워도 자기 관제에서는 식욕이 샘솟을 수 있도록 관절을 꾸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과 달라가지고 그런 그 일반인들이 여름에 좀 식욕이 떨어지거나 할 때 이제 더울 때 그냥 이제 그 국에 밥 말든지 이제 물에 밥 말아가지고 이제 총각김치하고 이제 한 그릇 간단하게 먹는 이런 게 없어요. 항상 전투적으로 식사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게 김정은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는 살이 빠질 그 일이 없죠. 거기다가 몸은 무거우니까 항상 이렇게 그 이제 이동 수단이 없으면 또 이동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 것이 2016년도에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이가 가을쯤에 격변을 맞이할 거라고. 그런데 김정은이가 격변을 맞이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아직은 건강해 보이니까 별일이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 의견을 무시를 했는데 결국 일이 터졌죠. 제가 예언하고 예측한 게 맞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있었느냐. 김정은이가 그때 당시에 그런 그 통풍 발목 통풍으로 수술을 해가지고 한동안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통풍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분수의 몸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발목이 남아나겠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 통풍이 소위 발가락과 발목이 썩어 들어갈 수 있는 전조 증상, 즉 다시 말해서 이미 그 시점에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미 그 시점에서 그런 그 뭐냐 했을 때 당뇨 합병증이 온 겁니다. 당뇨 합병증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당뇨 합병증이 오면 치료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북한의 이제 그 김정은 주치의들은 임상 경험 자체가 없어요. 김정은이만한 사람을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임상 경험이 없어요. 의사들은 항상 그 임상 경험으로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비슷한 체격에 비슷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임상 경험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 발생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어떤 치료법이 있을 때 의료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김정은한테 바로 들이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 김정은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내가 죽더라도 백두의 혈통은 영원하다. 그래서 백두의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딸 김주혜를 내세워가지고 김주혜도 있고 김여정도 있고 뭐 더 심지어는 북한의 그 저기 김일성의 아들로서 살아있는 김평일도 있고 백두의 혈통은 죽지 않았다. 이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어도 있는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백두의 혈통은 끊어지겠지 하는 망상은 버리세요 하는 게 이제 김정은의 입장인데 뭐 실제로 김정은이가 죽었을 때 그게 이제 망상일지 현실일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김정은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제대로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라고 한다면 총칼을 앞세울 수 있는 군대가 집단 지도체제를 구성할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권력투쟁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권력투쟁이라는 것이. 그 과거 이제 그 수많은 국가들에서 이제 그 권력투쟁을 우리가 목도를 했었는데 권력투쟁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으니까 김정은 사후에는 어떠한 일이 안 벌어진다고 장담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김정은에게 시간이 3년밖에 남지 않았고 그 3년 안에 자기 후계에 대한 답을 못 찾으면 북한은 자연 발생적으로 질이 멸렬할 수도 있다. 이것이 오늘 제 그 방송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택은 김정은이가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북한 정권이 언제 엎질러지든지 간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저기 북한 뉴스나 국정원의 발표를 지켜보시면서 그때그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당장에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적신호라는 것은 이미 드러날 대로 드러난 이상 이렇게 너무 이제 호들갑이 떨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쪼록 오늘 또 금요일인데 목요일이군요. 목요일인데 이제 내일 금요일이니까 주말에 행성한우 많이 구워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셔서 좀 더 활기찬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시면서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